성남 문화 20년 스토리 성남이 품은 보석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원년 멤버 음악인 이현창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다른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는 기타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틈틈이 시간 난 대로 작사, 작곡도 하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있는 이현창이라고 합니다. 네,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영광입니다. 모시기 아닙니다. 쉽습니다. 네, 이현창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 문화클럽의 원년 멤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성남 문화재단에서 2007년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한 사랑방 문화클럽의 원년 멤버. 이 성남문화재단에서 2006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확인 가능한 문화예술 클럽이 1,103개였고 그 외에도 한 3천여 개의 미확인 클럽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대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클럽을 네트워크화하고 리더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고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의 워크숍, 클럽 파티 이런 것들을 걸쳐서 2007년 5월 18일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를 발족을 하게 됐고 2007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사랑방 클럽 축제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발족을 하게 된 사랑방 문화클럽의 원년 멤버신데 사랑방 문화클럽을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새록새록 기억나는 게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98년, 9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제가 그 팀들을 모았었어요. 그때 인터넷으로 모아서 밴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는 성남이 아니었었거든요. 서울도 있었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악기도 그렇고 그 공간이 좀 부착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 음악을 좋아했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만들면 어떡할까 하고 그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동아리 동호회 이런 음, 거를 하다 보니까 팀이 많게는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래가지고 팀이 한 열 몇 개씩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발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때 시절만 해도 그 연습실에 있는 악기를 전부 다 싸들고 나왔어요. 음, 싸들고 나와서 밖에서 이제 우리 공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시절에 제 기억에는 음, 율동공원은 그냥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저희 공연합니다 얘기만 하면 됐었고. 그 야외 무대 얘기하시는 예. 거죠? 네. 그 무대 세우기 전에. 음, 그다음에 중앙공원은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공연을 하고 싶으니 그 공문을 보내요. 그럼 공문을 음,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걸 해서 참작을 해서 괜찮겠다 그러면 공연을 해줬거든요. 어, 그래서 늘 매년 그렇게 공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근데 2005년도인가 제가 여기 아트센터 바로 옆에 네. 연습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아트센터 쪽에서 무슨 밴드를 위해서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를 모집을 한다더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봤죠.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주신 거네요,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죠. 음. 지나가는 말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 별걸 다 써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팀별로 악기별로 사람 인원수 다 하고 우리는 음,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연을 할 거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제출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몇 번 심사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음,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내가 악기를 들고 나고 하던 것들을 일을 덜어주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좋은 극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은 건 사실 마음을 먹긴 먹었어요. 혹시 저런 극장을 우리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나중에.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초창기에 와드로 들어와서 뭐 저는 음악을 하니까 네. 음악하는 사람들 열심히 만나고 그다음에 옆에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그래서 그쪽은 이렇게 눈인사만 건네다가 이제 공연도 잦아지고 이거를 우리 같이 합쳐보자 뭐 네네.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눈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도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열정도 좀 생기고 음. 그래서 지금이 그 네. 코로나 전까지 열정적으로 막 연습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도 2번 할 수 음. 있었고 네네. 뭐 그렇게 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방 그 문화 클럽에서 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진짜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공연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소외된 곳들을 찾아서도 공연들을 많이 다니셨고 분야별로들도 이렇게 공연들을 나름 뭐 전시회 하시는 분들 또 공연하시는 분들 뭐 여러 섹션에서 나름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트센터에서 진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실 때 이렇게 뭔가를 제출하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였네요. 그렇죠. 거기서 음. 이제 그러니까 그 심사를 통과하신 거고. 네, 뭐 그러니까 사실대로 적었거든요. 사실대로 음. 적고 우리는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습니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였는데 그게 이쪽에서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음. 받아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신 부분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어떤 그 지원들을 좀 받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 여기서 맨 처음에는 그 각 팀별로 이렇게 알아서 공연을 한번 해봐라. 음. 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이제 뭐 한 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지원 금액이랑 맞았었어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생길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재단 측에서 이제 그걸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서 공연을 하자. 음.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도들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공연을 하면서 그러면은 야외에서 공연을 하자. 어쨌든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성남이나 여기 분당이나 공원이랑 공원은 다 다닌 것 같아요. 어. 공원이랑 공원은 뭐 조그만 공연 어떻게 그 공연을 음.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면은 전부 다 무대를 세웠던 것 같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시회는 전시대로 펴놓으면은 사람들이 네네. 볼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밴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뭐 합창단도 하나 음.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댄스 동아리도 하나 음. 집어넣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어본 거죠. 음. 근데 뭐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를 하더라도 노래만 계속 1시간 음. 넘게 나온다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한 장르를 네. 그러니까 다른 장르도 한번 해보고 뭐 춤을 추는 사람들도 한번 올려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공연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방 측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극장을 많이 빌려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번에 뭐 여기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굉장히 좋았죠. 음. 그 사람들 그 조명 아래서 공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들뜨는 일이잖아요. 뭐 진짜 무대에서 서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었었고. 뭐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그렇다가 그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공연을 그 축제 기간에 그래 가지고 밖에서도 축제를 하고 안에서도 축제를 하고 여기저기 부스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이제 메인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썼었는데 아시겠지만 오페라 하우스가 2,000석입니다. 네. 2,000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뭐 아무 아름마름 뭐 안 오시면은 저 큰일 납니다라고 뭐 협박 같은 걸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뭐 400, 500 정도 앙상블 시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였어요. 그러니까 만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오페라 하우스는 너무 커서 규모가 너무 예, 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 좀 불러서 여기 병원에 계신 분 음. 오셔가지고 같이 관객도 뭐 자리도 오. 채워주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국군 수도병원에 예. 그렇게 관객 동원을 네. 하셨던. 어쨌든 근데 2,000석이라는 게 꽉 찬 공연이랑 음. 거기가 그렇죠. 비어 관객석이 비어 있는 있는 그런 공연은 네네. 똑같은 음식이지만 맛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네네네. 보는 사람에서도 그쵸. 입장에서 그렇고 음. 뭐 으쌰으쌰 하고 같이 소리 질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막 한쪽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연은 다 어떻게 총괄 뭐 감독을 하셨던 공연인가요? 그때는 감독님이 따로 오셨었어요. 그 뭐야 밖에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때 밴드 공연이었으니까 밴드 공연도 하고 제가 밴드 쪽을 네. 하고 그래서 거기에 클래식 하시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 클래식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많아서 거기서 뭐 몇 분을 하고 근데 공연 시간이 아시겠지만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대극장이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맥시멈 한 2시간 그쵸. 1시간 정도면은 반에서 2시간. 그 정도면 딱인데 그렇게 맞추려고 이제 뭐 막 콘티를 다 짜잖아요. 뭐 근데 모든 공연은 다 이렇게 좀 딜레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쪽에 오페라 하우스는 그 큐시티를 분당, 초당 전부 다 리허설을 해요. 네네네네. 뭐 동선은 이쪽으로 그쵸? 나가세요. 더군다나 여기는 무대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진짜 무대 뒤가 더 넓은 거 아시죠? 네네. 무대보다 무대 뒤가 훨씬 더 넓어서 이제 그쪽에서 사고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석 그 오페라 고스 막 공연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나쁘진 않았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때 오신 그 외부에서 오신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 감독님은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연극 예, 연출하시는. 그래가지고 나름 이 공연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으로. 공연으로.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수술 냇물에다 씻었다는 그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여기 탄천으로 네, 만들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처음에 뭐 내려와서 뭐 선녀가 이제 무슨 뭐 약간 뭐 개울에서 수술 씻고 있는데 무슨 이제 선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네. 그래가지고 뭐 공연 한마디 하고 들어가서 잠깐 나와서 얘기하고 네.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공연이었었거든요. 밴드니까 네, 같이 네. 노래 부르고 그럴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려면은 아침 9시까지는 와야 돼요. 저녁에 공연을 하더라도 네네. 다른 공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쵸. 그래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일단 여기서 밥 먹고 다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딜레이가 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게임에 들어갔는데 네. 이게 첫 번째 공연이 한 15분,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첫 번째 공연이 끝났는데 40분이 지난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4시간이 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음. 근데 그때도 이제 관객 동원은 됐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뭐 1부, 2부 뭐 중간에 쉬지도 못했어요. 그냥 음. 쭉 갔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공연 이제 하는데 저희도 지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뭐 무대에 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에 섰을 때 앞이 관객 쪽이 깜깜해야지 무대가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관객이 다 관객이 다 보였어요? 보이는데 관객이 반이 나간 거예요. 이 반이 나갔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시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뭐 저기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그쵸. 분들도 계신데 정작 그때는 저를 못 보시고 가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예. 있으니까. 차가 끊길 수도 있다. 그쵸. 그래 가지고 그때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진짜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연이긴 하지만 그쵸. 너무했네요. 공연이 뭐 2시간 이상 넘어갔으니까 딜레이가 됐으니까. 근데 뭐 다른 방송 공연 있잖아요. 방송 공연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에 불러요. 7시에 불러서 만약에 12시 공연이다 하면 7시에 불러가지고 아침 같이 먹어요. 아침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어요. 그다음에 못 나가요. 그다음에 대신 딱 타이트하게 그쵸.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는 아니니까 그것도 다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딱 네네. 뜨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라이브고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 저건 내가 좋아하는 장르니까 이거는 좋았어. 근데 나머지 거는 요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뭐 그래도 공연장이 크니까 좋았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좋은 점수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말들이 좀 있었는데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남 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이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성남 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렇게 20주년까지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어떤 의미?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축하할 일이고요. 어쨌든 롱런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지금도 밴드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한 20년을 지켜보면서 정말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참 되잖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그때가 저한테는 피크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 뭐라 그러나 좀 더 뛰고 이럴 수 있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뭐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뒤로 좀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기획안을 가지고 뭐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뭐 전부 30년 이게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한계치가 있잖아요. 뭐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성남 분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 연령이 좀 높은 이제 동네가 그렇게 됐잖아요. 돼 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뛸 수 있는 뭐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뒤에서 조금 뭐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없이 계속 가지고 혼자 끌고 가다 보면은 뭐 하시는 말대로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늘 있겠죠.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노래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무슨 노래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네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다른 퓨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옛날 방식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방식도 많이 영입을 하시는 게 그 문화재단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지나간 추억들도 새록새록 기억하게 해주신 이현창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발표하신 노래들이 꽤 몇 곡 되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노래를 뭐 누구나 다 열심히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노래도 만들면 만들수록 늘더라고요. 뭐든 하면 할수록 늘듯이. 그래서 최근에 만든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만든 노래인데 그대가 그대에게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가 내가 그대고 그대도 나이고 뭐 전부 다 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산다는 게.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냥 앞으로 꾸준하게 걸어 나갑시다라는 의미로 만든 노래인데 나름 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저작권 당사자 앞에 계시니까 다 네, 틀어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이현창님의 그대가 그대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성남 문화 20년 스토리, 성남이 품은 보석들 그 세 번째 시간,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 원년 멤버 음악인 이현창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모든 걸 묻어버리고 모든 게 다 잊혀지면 좋을 텐데 세상은 나에게 쉽지 않았어 늘 허락하지도 않아 그럴 땐 모든 걸 저 멀리 던져버리지 하지만 난 다시 걸어갈 테니 이제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